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 실적 발표 2월 6일 금요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인데요. 그 실적 발표 확인하고 업데이트 비즈니스 업데이트 내용 한 거 확인하고 나서 좀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날 다음날 새벽이죠. 새벽에 출장을 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복귀 예정이고요. 화요일 저녁에 조금 늦어지면 영상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피곤하면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장이 열리기 때문에 월화 장을 보시면서 이뮤노반트에 대한 그런 분위기 아니면 한올에 대한 분위기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제 의견이나 기타 여러가지 내용들은 2월 7일에 아마 종합해서 조금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2월 6일날 출장 갔다 오자마자 바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그렇게 해보고요. 만약에 조금 어렵다면 여건상 어렵다면 2월 7일에 저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 감사합니다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다들 감사드리고요. 아빠 유튜브 킴님은 제가 직업이 궁금하다는데 제가 의학 쪽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킴스 8276님께서 로열티 15 가격이 실제 같냐라고 했는데 아직 이뮤노반트는 판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제넥스 약물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 같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열티가 5에서 15%로 알고 있는데 13%라고 가정하신 이유라고 하셨는데 댄디파이님께서 잘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뭐 15%가 픽스된 건 아니고요. 5%도 픽스된 건 아니고 미드 싱글에서 미드 틴즈 정도까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5에서 15%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13%로 가정한 이유는 과거에 이제 알테오젠이 그 로열티 비율을 너무 진보적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공개된 로열티율이 너무 낮아서 하락을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최대한 잡으려고 13% 정도로 했고요. 그리고 댄디파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에 따른 로열티 계단식 상승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예를 들면 뭐 1000억 원을 팔면 5%, 그다음에 뭐 1조를 팔면 10%, 그다음에 뭐 10조를 팔면 뭐 15% 이런 식으로 로열티 상승에 대한 이런 비율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건 예로 든 거고요. 계단식 상승이 그렇게 기준이 높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저희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 게 너무 쉽게 로열티를 15% 받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물 판매 여건상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투자를 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댄디파이님 대신 답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문들은 없으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영상 보시면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말씀을 드려볼까 하냐면 지금 주식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코인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1억 원이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9,960만 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고점으로는 거의 1억 얼마까지 갔었죠? 1억 고점이 얼마였을까요? 1억 7천만 원이 넘었었네요. 1억 8천만 원이 좀 안 되게끔 갔었는데 그게 지금 9,900만 원까지 오늘 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 주식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마이너스 4%대, 3%, 4%대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이랜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3%. 지금 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아직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2년 전에 가격을 다시 돌려놓고 있네요.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AI 주식들이 지금 쉽사리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바이오주들은 조금 탄탄한 상황인데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 힘센허즈와의 그런 관계가 뭐가 있나 봐요. 제가 정확히 공부는 안 해봤지만 그런 이슈 때문에 힘센허즈는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는 반대로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항암제주들은 조금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네요. 바이오테크 ETF도 오늘은 조금 빠지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장도 지금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냐면 한 5조 원 가까이 팔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코스피가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는데 이런 장에서 사실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오른 종목들도 있죠. 뭐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했던 종목들은 좀 올랐고 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 뭐 한미약품도 보합으로 마감이 된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바이오주들은 알테오젠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ABL 바이오 뭐 다 조정을 받았네요. 인벤티지래 뭐 여러 가지 다들 조정을 받았습니다. ST팜도 좀 조정을 받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4%가 올랐네요. 아주 단단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장에 대한 분위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또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주식이란 게 원래 이런 겁니다. 사실 너무 요즘에 공포가 없었어요. 그쵸?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주식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돈을 따고 있는 장이었거든요. 최근까지. 근데 이렇게 급락을 지금 미국장이 때려받고 있는데 주식이 원래 이런 겁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이 회사의 가치를 내가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이게 말은 쉬운데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런 하락의 시그널을 제가 알 수도 없고 느닷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때려 맞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뭐 다 빼야 되느냐? 그것도 모르죠, 사실. 그걸 알면은 부자 됐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 저점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반등이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방향성은 바뀐 거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모르죠.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연준에 대한 얘기, 시끄러운 얘기들도 많고 지금 하락장이 나오니까 또 부정적인 이슈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죠. 참 신기합니다. 상승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아무도 반영을 안 하더니 하락장이 되니까 부정적인 이슈를 그렇게 반영을 하고 이제 곧 아무리 긍정적인 내용도 반영을 안 하는 하락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강 시그널이 상당히 많이 큰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원래 이런 겁니다. 지금 처음으로 한올바이오파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한올바이오파마는 좀 그나마 다행인 건 이뮤노반트가 내일 실적 발표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몰라요. 이뮤노반트가 지금 실적 발표 기대감 때문에 오늘은 좀 이렇게 반등 아닌 반등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지금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내일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 반등의 여파가 이어질지 아니면 지금 모든 종목이 거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과 같이 동반 하락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다행인 건 바이오주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지금 머크는 3% 상승이고요. 존슨앤존스도 많이 1% 상승을 하고 있고 파이자도 잘 버텨주고 있고 오늘 장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이오주들은 참 좋은 면도 있어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어서 좋은 건 있는데 사실 금리 이슈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대해서도 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시면 이제 투자를 못 하시게 되는 지경에 이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하나 분석하기도 바쁜데 채권 금리, 뭐 FOMC, 뭐 미국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트럼프는 뭐라고 말할지 이런 걸 어떻게 다 신경 쓰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하려면 기업만 보고 투자하는 게 가장 좋고 오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시면 이제 투자 못한다는 소리,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지금 평생 투자 못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급여보다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투자로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른데 그거를 놓치고 산다는 건 조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희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아무튼 주식이라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렇게 하락장을 경험해보신 선배님들은 참 아실 거예요. 하락장이 무섭다는 걸. 그리고 하락장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실 겁니다. 하락장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딱히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런 장에서 거래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0% 먹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다른 종목이 엄청 떨어졌어요. 내가 공부도 했고 열심히 생각도 했고 했는데 다른 종목이 엄청 떨어졌어요. 물론 그 종목이 엄청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샀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게 뭐 PER, PBR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글쎄요. 나름대로의 저평가 판단을 하고 사셨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저평가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확신을 가져도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한 종목이 보였는데 그 종목을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 확신이 나만의 확신인 거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투자자들이나 그 회사의 펀더멘털에 대한 뭔가 근본적인 확신이라 그럴까요? 성공의 그런 가능성이라 그럴까요? 그거와는 연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그 회사가 성공할 거라는 성공률은 연관이 없어요. 그냥 난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고 나 스스로 확신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 물론 주가 가치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 시그널도 보고 그 업황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 CEO에 대한 능력, 이사회에 대한 능력, 그 주가가 지금 저평가 되어 있는지 고평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사셨으면 실패 확률이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이게 거래를 조심해야 되는 게 좋은 나무를 잘라버리고 썩은 나무에 자꾸 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 보시면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종목을 샀는데 20% 먹고 있어. 근데 B라는 종목을 샀는데 마이너스 20%야. 아, 이 종목 갈 것 같은데. 그러면 A라는 종목 20% 먹고 그 돈으로 B라는 종목에 물을 타자 하고 물을 타잖아요. 그럼 B라는 종목은 아니나 다를까 또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파란 색깔의 계좌들만 남아있는 상황. 이 하락장의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이유는 잦은 거래입니다. 잦은 거래. 좋은 나무 잘라버리고 안 좋은 나무에 자꾸 물을 주는 거예요. 거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익 실현할 때 그 달콤함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는 이런 마음의 평온함 그리고 도파민 이런 것들에 내가 절여져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이 흐려졌는지 여타저타 이런 이유로 자꾸 수익은 실현하고 싶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 물을 주고 싶은 생각이 개인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사람의 심리대로 간다면 실패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사람의 심리와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장 같은 경우는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자꾸 생기거든요. 손해가 더 커진다든지 그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내가 공부하고 산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이래서 좋고 투자의 포인트는 이거고 지금 주식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이사회 경영진도 나와 이해관계가 맞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주주 환원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환원을 많이 할 것 같고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살만한 자신감이 확 늘어나죠. 그리고 사기 시작을 하고 그래도 하락장으로 때려 맞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종목들은 더 사자. 더 사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월급으로 월급 들어오면 조금 더 사야지 조금씩 더 사야지 라는 자신감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안 하고 산 종목들은 하락을 때려 맞으면 어떡해요? 이걸 어떡하지?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깊어질 것 같은데 다른 거 팔아서 여기다 물을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섞여 있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손절 중요하다고 하는데 손절은요. 저는 한 번도 손절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손절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산 주식이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80%까지 간 종목도 있었어요. 제 계좌에 종목 하나가. 그래도 저는 손절을 안 했습니다. 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황이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년 4년을 꾸준히 샀습니다. 결국은 높은 수익률로 마감을 잘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손절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차트 보시는 분들. 왜냐면 손절 칠 때 치고 손절 라인 나올 때 치고 다른 종목도 좋은 종목 사서 수익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락장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같은 상승장에 말씀드릴 때 과거에도 몇 달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상승장은 차트 공부하면 다 딴다. 상승장에선 차트가 먹혀요. 예, 차트가 먹힙니다. 왜냐면 어차피 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차트가 먹힙니다. 하락장에서는 차트가 먹힐까요? 지지선, 저항선 의미 있을까요? 그건 기업 같이 따라가요. 만약에 고평가에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은 여차없이 팔아제낍니다.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은 살까요? 하락장에서? 저평가에 있는 기업들도 하락장 때려 맞아요. 더 저평가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락장에서?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진짜 안 하고 산 종목이다. 근데 하락장이다. 때려 맞았다. 그러면 다음에 더 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손절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 판단이시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공부 안 해서 산 종목이고 내가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수준이라면 그냥 손절 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 포인트가 이거고 이 종목은 이게 좋고 앞으로 이게 잘 될 거고 지금 주가도 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대야 되겠지만, 왜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는지 남들에게 설명할 정도로 이유는 돼야 되겠지만, 이 주가가 아직도 싼 것 같고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것 같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손절하라 그래도 안 하실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도 떨어지면 살 겁니다. 근데 진짜 잦은 매매 하시면 상당히 계좌 녹는 거 순식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 나스닥이 하락장인지 뭐 프로그램 매매가 주도를 해서 이런 급락장이 나오는지 아니면 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정확히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 주식들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지금 발작을 다 일으키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막 청산 물량 이런 게 있다는데, 선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무튼 딥한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재차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이렇게 때려 맞을 때,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생각한 종목들은 당연히 사서 모으는 게 맞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건 저평가다 생각하시는 종목들은 당연히 사는 게 맞는데, 남들 얘기 듣고 샀거나 아니면 정보도 없는데 샀거나 그런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하락장에서 그런 종목에 잘못 탔다가는 크게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오늘 한올의 느낌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외국인 투매가 나오는데도 한올도 뭐 물론 많이 던졌습니다, 외국인들. 이런 투매 나오는데 버틸 수 있을 만한 주식이 사실 없어요, 거의. 근데 최근에 이제 막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는 많이 버텼는데 워낙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것 같고 이런 집단 지성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그 에이프릴바이오의 그 사파 플랫폼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워낙 좋은 얘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잘 버텨주는 회사들도 분명 있어요. 한올바이오 파마는 오늘 떨어졌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9만 주 정도 팔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모은 거 생각하면 9만 주 판 것도 아니에요. 어제 6만 주까지 해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6.1%가 됐는데 6.6%대 중반까지 갔다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하락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거래량도 없고 이게 시장에 밀려서 밀리는 거지 종목이 뭐가 안 좋아서 밀린 것 같은 느낌은 다들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한올바이오 파마를 보는 지금의 시각은 좀만 더 떨어져 봐라. 좀만 더 떨어져 봐라. 5만원 밑으로만 와라. 뭐 4만 5천원만 와라. 4만원만 와라 하면서 기다리면서 밑에서 어떻게 하면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락해도 던지는 물량도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또 5만원대라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는 생각도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주가의 가격을 맞추려고 지금 여러분들이든 저든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행동들, 그러니까 뭐 4만 5천원만 와라, 뭐 5만원만 와라, 뭐 4만 9천원만 와라, 4만원만 와라 하는 이런 행동들이 다 내가 주가를 맞출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그렇게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이 오면 다행이지만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습관, 내가 타이밍을 맞추겠다, 4만 5천원에 사겠다, 좀만 더 기다리자 하는 이런 습관들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투자 습관들이 모이게 된다면 가격을 맞추려고 고점 가도 똑같은 습관이 나와요. 7만원만 와라, 내가 팔게. 6만원만 와라, 내가 팔게. 그 주식이 20만원, 30만원 갈 주식이어도 7만원이 고점이지 않을까? 라는 자만심,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인해서 고점이 30만원 갈 주식도 7만원이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나는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심리,
자만심, 거만함 이런 것들이 사실 투자를 조금 더 어렵게 하고 투자 수익률을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한올 같은 경우는 지금 5만원대에서 놀고 있지만 또 4만원대 가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4만원대 또 가면 사람들이 뭐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그 가격에 지금 연연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뮤노반트보다 주가가 싼 건 확실하거든요.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딱 절반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절반 정도가 못 되는 이유를 저는 못 찾겠어요, 사실. 근데 이뮤노반트의 절반 정도가 되어야 되는 주가가 뭐 물론 바토클리맙을 일본으로 기술 수출도 아직 안 했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그런 분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할인율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이라서 사실 지금 저평가된 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변해가는 가격에 따라서 내가 투자 심리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는데 못 사야 될 이유가 그 가격이라면 안 사야 되는 이유가 가격이라면 45,000원에 사야 되는데 5만원이라서 안 사는 이유가 그 이유라면 사실 상당히 자만해하고 계시고 거만해하고 계시고 나는 시장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고평가 구간이다 하면 사실 뭐 다들 파는 게 맞겠죠. 근데 저평가 구간인데도 그런 가격을 생각하고 살려는 건 저는 상당히 시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나중에 일본 기술 수출 계약 나오고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와의 그런 권리 분쟁 같은 것도 해결이 되고 안구건조증 치료제 데이터 결과 나오고 그다음에 바토클리맙 테드 데이터 결과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메로프루바트 결과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나오다 보면 올해 안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게 다 하나씩 나오다 보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고 하다 보면 주가는 올라가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싸져 있고 불확실성이 껴 있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주식을 모으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옛날에 삼성전자 5만원일 때 안 사더니 15만원일 때 살라고 다 난리잖아요. 그런 상황처럼 한올바이오파마 5만원일 때 아무도 안 사더니 15만원 되니까 살려고 다 날린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와준다면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이 아무리 사람들이 다 지성이 요즘 투자자들 다르다, 장기 투자자들 많다, 이런 얘기 나와도 주식의 섭리는 다 똑같습니다. 시장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1%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99%는 제가 봤을 땐 시장을 따라가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에 근거한 전형적인 그런 기분에 의한 투자, 심리에 의한 투자, 심리에 지배된 투자를 합니다. 역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은 야 그래도 주가가 52,000원인데 이게 싸는 게 말이 돼? 원래 2만원짜리가 25,000원짜리가 52,000원 가면 지금 6개월 동안 2배 올라 7개월 8개월 동안 2배 올랐어. 근데 이게 싸다고 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한다면 주식을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차트만 보면 그렇죠. 5만원 고점입니다. 차트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16만원 왜 갔겠어요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옛날에 2021년에 9만원이었나요? 9만전자가 고점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뚫었겠어요? 실적으로 다 뚫은 거잖아요 지금. 이뮤노반트는 뭘로 뚫어야 돼요? 기업 임상 데이터로 뚫어야겠죠. 뚫어야 될 산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장에서 해야 될 건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지만 낮은 매매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 공부해서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 종목들 계실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더 살 기회다. 떨어지면 하락장은. 결국 상승장은 어느 종목인지 모르겠고 어느 산업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면 다 알아보고 돈은 글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시계열을 누가 더 길게 보고 확률을 높이느냐, 수익이 날 확률을 높이느냐지 그 기업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아무리 좋은 기업인데도 계속 무시당할 수는 없어요. 그나마 주가까지 떨어져 있으면 투자의 섭리는 수익률 낮은 곳에서 수익률 높은 곳으로 돈은 자꾸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올은 그럼 수익률이 높게 남았냐? 위에 업사이드가 많냐? 어제 리포트도 그렇고 과거의 리포트도 그렇고 다 무슨 내용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메로 프로바트로는 6만원대 초반, 초중반, 목표 주가 6만원대 초중반 가도 괜찮다. 하지만 바토클리맘 얘기 나오면 플러스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아이메로 프로바트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이라면 업사이드 가능성이 있다. 그 말들은 다 뭐예요? 여차하면 목표가 올린다. 여차하면 기업 가치 상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업사이드가 많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 두 달, 세 달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올해를 통틀어서 보고 여러분들 1년짜리 적금도 넣잖아요. 그렇죠? 1년짜리 적금 3%, 4% 된다 그래도 넣잖아요. 6% 준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넣죠. 1년짜리 적금도 넣는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왜 무화과기식으로 투자가 안 될까요? 사람들의 심리 때문이겠죠. 왔다 갔다 계속하고 피곤하죠. 주가 보고 있으면 피곤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기업이 임상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실패할 수도 있죠. 물론 그것도 공부해서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지만 임상이 100%는 없습니다. 굳이 한올바이오파마만 종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아무튼 다른 종목 투자도 똑같아요. 1년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올해는 상승할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 적금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그 시계열을 좀 더 길게 2년, 3년짜리 적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투자할 종목들 엄청 많아질 거예요. 이익률 상향되는 종목들이나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은 저평가된 기업들이 더 하락한다? 회사는 탄탄하고 좋은데 재무구조도 좋고 돈도 잘 벌고 하는데 주식장이 하락장이어서 주가가 하락한다. 완전 땡큐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하지만 내가 공부 안 하고 물려있는 것들, 사람들 말 듣고 산 것들, 그런 주식들이 하락장을 때려 맞는다면 여러분들 거기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다가 물 다 셉니다. 예, 조심하시고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확인 한번 쫙 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공부를 잘하고 샀는지 진짜 저평가가 맞는지 더 사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이런 것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뭐 PER이 낮다 지금 미국 마이크로는 몇인데 하이닉스는 몇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PER 숫자 하나만으로 주식 투자하면 성공할 확률이 다 좋겠죠. 다 홈런 날릴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섭리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마이크론이 주주로 환원하고 있는 그런 주주 환원율이랑 하이닉스랑 많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주 자체가 투자를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 회사다 보니까 그런 영업이익을 주주한테도 다 돌려주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투자 자본이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산업이라서 그렇게 주주 환원율이 높진 않아서 PER의 상방을 제한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락하는 이유를 찾다 보면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한 가지 이유로만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입해 봤을 때 나는 이 종목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은 더 사는 거고요. 하락장에서 아싸 땡큐다 하면서 사는 거고 이 종목 좀 의심스럽다. 내가 샀지만 판단을 뭔가 내가 잘못했을까? 라고 하는 종목들은 더 살 수 없다면 가만히 놔두든지 밑빠진 독에 물 붓지 말고 가만히 회복할 때까지 놔두든지 아니면 손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손절을 강요하진 않고 손절을 제가 좋아하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판단하셔야겠죠. 그렇죠? 아무튼 한올바이오파마의 오늘의 하락은 사실 수급의 영향밖에 없다. 펀더멘털의 영향 없고 내일 저녁 10시에 실적 발표하는 거 그리고 비즈니스 업데이트 하는 거 변함없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의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다면 다른 종목들은 쳐다보지 말자. 저는 한올바이오파마 주주이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회사 가치에만 집중하고 시장에서 외국인이 5조를 팔든 6조를 팔든 오늘 한올바이오파마가 몇만 주를 팔았든 다 의미 없다. 한올바이오파마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다. 어제 한올바이오파마, 오늘의 한올바이오파마는 그렇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시장 흔들리는 거에 개의치 마시고 특히나 이런 대세 하락장이 올 것 같은 이런 무서운 분위기에서는 돈을 다 빼고 도망치자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는데 글쎄요. 돈을 다 빼고 도망치면 그게 답일까 싶어요. 앞으로 평생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는데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충분히 배양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누구나 다 돈을 버는 시장에서 이제는
주식 어렵다는 얘기가 조만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시는 그런 투자자분들 같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한올 주주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올바이오파마 펀더멘털 전혀 흔들린 거 없으니까 일단은 지켜보시고 내일 기업 업데이트 실적 발표 보시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뭐 긍정적인 내용이라면 잘 갈 거고요.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좀 조정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별 내용 아니면은 횡보를 할 건데 보세요. 투자의 철학 장기 투자로 시계열을 좀 길게 보고 이뮤노반트든 한올바이오파마든 투자 포인트는 뭐다? 아이메로프로바트의 그레이브스병이다.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놓으면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다.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두면 2027년까지 시계열이 좀 늘어나죠. 그때까지 잘 버티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주가가 플러스 10%가 됐든 마이너스 5%가 됐든 플러스 100%가 됐든 2027년까지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번 이 투자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면 떨어지면 아마 더 반가워하실 거예요. 또 떨어졌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네. 라고 생각하시는 기회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높아심 가져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좀 투자 철학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봤는데 과거 한 이틀, 3일은 한올바이오파마의 그런 임상 데이터나 질환들 설명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는 꼭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너무 상승장이라서 주식 투자하기 너무 쉬웠고 돈들 다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도 한 번은 와야 됩니다. 건강한 주식이라면 맞는 게 맞고요. 이럴 때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기업 가치만 보자. 기업에만 집중하자. 시장에서 외국인이 5조를 팔든 기관이 10조를 던지든 아무런 상관없다. 물론 우리 회사 주식도 떨어지겠지만 펀더멘털, 그 기업 자체의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미스터마켓이 가격을 싸게 제시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역으로 이용하자라는 것들 한 번 더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댓글, 질문 있으면 달아주시고 편하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